자, 이번 시간부터는 배상책임위험의 평가, 여러분들 교재 75페이지부터 나오죠. 평가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평가하는 부분 보시기 전에 배상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의 종류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배상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크게 일단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적 손해가 있고 비재산적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그 다친 거에 대해서 병원비가 나갈 수 있겠죠. 이건 금전이 직접 지급되고 계산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게 재산적 손해. 그 외에 정신적인 부분은 비재산적 손해, 즉 위자료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에 발생된 손해냐, 물건에 발생된 손해냐. 그래서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기존에 발생된, 현재 바로 발생된 손해 부분을 가리키는 거고,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발생되는 어떤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소득에 대한 어떤 상실 부분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상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손해는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반드시 발생되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다라고 보면 이거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보통 배상책임 관련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어떤 방법은 원상회복주의가 있고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민법에선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해당 물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배상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손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2번 의료비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는 실손의료보험이 아닙니다. 배상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실손의료보험과 이렇게 좀 혼동이 있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영역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책임 보험에 있는 2번 의료비다. 즉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의료비는 치료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어떤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입원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입원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1인실, 2인실 이렇게 좀 별도의 상위 입원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입원실 기준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상급병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인정이 되어지겠죠.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보통의 입원실 기준으로 입원실 병실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한약대 같은 경우는 한약 재료, 한의원을 이용했다, 한방병원 이용했다,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하고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대에서 간병인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인정이 되어지고요. 치료 후에 성형수술비도 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후에 뭔가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 관련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전에 합의를 다 봤다 하더라도 합의 이후에 뭔가 손해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흔히 위자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건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소까지 위자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판단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교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배상책임 위험의 평가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죠. 침해행위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따라서 이제 배상책임 손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여기서 비재산적 손해를 이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그러니까 셋째 줄에 보시면 피침해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구분하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단락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되어 있고 맨 밑에 단락에 통상 손해, 그 다음에 76페이지 첫째 줄에 특별 손해 이렇게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배상 방법에 원상회복주의, 금전배상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문도 체크를 좀 해놔 주시고요. 자, 이제 개별 어떤 손해 항목별로 보면 2번 치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손의료보험하고는 실손의료비 보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배상 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락 둘째 줄 보시면 치료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 입원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데 단락 셋째 줄 끝에 입원실비의 경우 치료를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보통 입원실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급병실도 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 아랫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상해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는 한 한약 때도 다 포함이 되고요. 환자 식대는 물론이고 간병인의 식대도 다 포함이 되어진다. 그리고 치료 후 성형수술비도 포함된다 되어 있고 그 아래 단락 보시면 향후 치료비 관련해서 단락 맨 밑에 줄 보시면 합의가 있은 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합의 받다 해서 이후에 발생된 추가적인 어떤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더 이상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합의 본 건 이전 상황에 대한 합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사실은 금전으로 산정이 좀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단락 셋째 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아랫줄 보시면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에게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한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